통계를 보니까 전 국민의 한 60% 정도가 목의 통증을 경험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 게 스마트폰, 컴퓨터 많이 또 사용하는 시대니까 목의 통증, 목 디스크 이런 거 겪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40대에서 목 디스크 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마트폰 그리고 컴퓨터가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 목 디스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네. 오늘 그 치료법 자세하게 좀 관리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시작하면서 이제 요즘에 그 목의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병원에서 진료하시다 보면 이걸 좀 체감하시죠? 맞습니다. 네. 제가 있는 병원이 디스크 내 협착증 그리고 관절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인데 최근 한 4, 5년 정도의 목 디스크 환자분들의 숫자가 급속도로 더 늘어난 것들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허리 디스크랑 목 디스크가 비율이 7대 3 정도였다면 최근에 한 5년 안쪽에는 한 6대 4, 심할 때는 요번 달은 5대 5 정도까지 목 디스크의 환자분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어떤 증상들이 있는 건가요? 그냥 목만 아픈 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목의 구조를 보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자, 목의 구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리뼈가 있고 그다음에 어깨를 지탱하는 구조가 목뼈라고 하죠. 경추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추는 총 7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뼈가 하나씩 쌓여 있고 그다음에 안쪽에 디스크라는 완충 작용을 하는 젤리 같은 물질이 있는데 문제는 이 목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디스크가 꼭 필요한 그런 상황들인데 디스크가 튀어나가면서 뒤쪽으로 내려가는 신경들을 자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목 디스크가 위험한 그리고 치료가 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뒤쪽으로 내려가는 경추에서 내려오는 중심 신경이 척수를 자극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목 디스크가 생각보다 4번, 5번, 5번, 6번, 6번, 7번이 대부분의 목 디스크가 발생하는 장소인데 이때는 팔 쪽으로 저리다든지 아니면 등 쪽으로 통증이 내려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니까 목 디스크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부 쪽에 디스크가 있을 때는 머리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목이 그냥 뻐근하다든지 이런 식의 증상들로 그냥 숨겨져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치료를 늦게 시작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목 디스크의 증상들이 나타나면 그때 바로 치료를 받으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저는 이 시간만 되면 자꾸 자세도 이렇게 바르게 고쳐놓게 되고 저의 이 생활 습관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 네. 같아요. 아까 컴퓨터랑 스마트폰 얘기도 하셨거든요. 네네. 사실 저도 굉장히 자주 스마트폰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네. 목이 좀 걱정이 되는데 이게 그러면 왜 컴퓨터나 스마트폰 할 때 목 자세가 안 좋아지는 건지 올바른 자세가 있다면 좀 그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팁도 좀 얻고 싶은데요. 그렇죠. 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PC를 할 때 그 자세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 네. 부분들이 명확하게 좀 드러날 텐데요. 마찬가지로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일 오른쪽에 있는 자세가 우리가 정상적인 자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자세를 꼿꼿하게 유지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왼쪽에 등이 많이 굽어 있는 부분들, 안 그러면 의자 높이가 맞지 않아 가지고 등이 상당히 많이 굽은 게 제일 왼쪽으로 보이죠. 중간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의자 높이는 적당히 맞춰 놓기는 했었지만 뭔가 엉거주춤하게 목이 앞으로 쭉 빠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그림처럼 내 자세가 변형이 되면 목이 앞으로 쭉 빠지는 일자목 또는 거북목의 증상들을 가지고 온다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정상적인 C자의 커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정상적인 내 목의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이 굽으면서 목이 앞으로 쭉 빠지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일자 형태의 목, 거북목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목에 디스크가 발생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자세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좀 뒤에서 잡아당기다 생각하면서 맞아요. 이제 허리도 좀 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운전을 오래 한다든지 혹은 교통사고 한 번으로 목 디스크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몸이 건강하다면
웬만한 충격에도 충분히 이 부분들을 소화해낼 수가 있겠죠. 근데 방금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평소 때 자세가 좋지 않아서 일자목이 좀 심하다든지 아니면 평소 때 목을 좀 삐끗삐끗하는 이런 증상들이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정말 별것 아닌 뒤쪽에서 살짝 차가워서 받았어요. 추돌 사고에서도 네. 갑자기 디스크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자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부터 팔도 저리고 등도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저는 평소 때 통증이 그렇게 없었는데 이렇게 뭐 자고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정말 의아해 하시는 경우들이 많기는 한데 사실상은 내 좋지 않았던 자세들이 누적돼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터지는 부분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이런 거잖아요. 목뼈가 이렇게 착착착착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제 뭐 추간판 이게 네. 탁 탈출하면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목 디스크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증상이 그냥 목만 아픈 건지 뭐 다양한 증상, 오히려 목은 안 아프고 다른 데가 아프다 이런 말들도 있던데 맞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나요? 네, 목 디스크라고 하면 보통 이제 목의 통증들을 생각을 하시기가 네. 쉬운데요. 실질적으로 목 디스크의 통증은 신경을 자극하는 부분들에 따라서 틀리게 나타나거든요. 대표적인 증상 제가 순서대로 3가지로 그림으로 준비했으니까 이 부분들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시작을 하는 부분들은 목 쪽에 아무래도 통증입니다. 목 뒤쪽으로 아픈 통증이라기보다는 가장 먼저 시작되는 부분들은 뭔가 찌릿찌릿한데 아니면 당기는데 근육이 굳었는데 이런 식으로 정말 흔하게 우리가 증상들을 느껴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자, 어느 정도 증상들이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들, 목에서 내려가는 신경이 통과하는 부분들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어깨 쪽으로 등 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날개뼈라고 보통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견갑골 내측으로 등으로 타고 내려가는 찌릿찌릿한 통증이 있다. 또는 팔 쪽으로 내려가는 찌릿찌릿한 통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중간 단계에서 나타나고 본격적으로 증상이 시작되면 팔로 내려가는 그리고 손가락까지 저린 느낌 이런 부분들과 통증이 같이 동반이 되게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매우 불편해하시는 거죠. 네. 목 디스크 증상 보니까는 정말 일상생활이 너무나 불편해지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네. 드는데요. 실제로 좀 목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찾은 환자를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네, 최근에 목 디스크 환자분들의 특징이 그 숫자가 늘어났다는 부분들도 있지만 젊은 층에서 목 디스크의 확률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나이로 인한 노화에 의해서 증상들이 좀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PC를 많이 사용하는 그 세대가 아무래도 젊은 세대겠죠. 네. 네. 이런 분들이 또 운동 부족이나 아니면 생활 습관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같이 겹치게 되기 때문에 목 디스크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 이 환자분도 평소 때 목이 약간씩은 불편했었는데 뭐 별것 아닌 거라고 느끼고 방치를 해오던 그런 상태였고요. 지금 보시는 게 추나요법입니다. 목 디스크에서 이제 목의 배열 상태 그리고 목의 C자 커브를 다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목에서 신경이 눌린 부분들을 다시 또 펴주는 그런 요법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원할 목을- 것 같아요. 예, 아니, 교정하는. 신기하죠, 저거. 네. 안 아파요? 네, 오히려 하고 나서 네. 목 디스크가 있는 부분들은 훨씬 더 시원하다라고 네. 말씀을 이야. 많이 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맞춰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내 목이 결국 여러 가지 뼈로 구성이 돼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틀어나면서 불편감도 느끼게 되고요. 그다음에 목 디스크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지금 보시는 것들은 약침이라고 합니다. 한약에서 추출한 용액을 염증 반응이 있는 그리고 신경이 지나가는 그 주행 경로를 따라서 같이 주입을 하게 되는 거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안쪽에 염증 반응을 일단 줄여주는 역할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잘 알고 계시죠? 일반적인 침 치료. 지금 보시는 침 치료는 승모근이라고 하는 네. 트라페지우스 머슬의 경결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침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안 아프신가 봐요. 움찔움찔 내 하시거나 하지 생각보다 않아요? 그렇게 치료가
그렇게 고통스럽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일단 뭐 화면을 보면서 저도 이제 저런 증상이 느껴질 때는 지체 없이 병원을 빨리 찾아가야겠다.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제 검사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목의 통증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목 디스크를 우리가 확진을 내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병원에 가시면 엑스레이 검사는 기본으로 해보시죠. 네네. 자, 엑스레이 검사랑 그다음에 일반적인 몇 가지 테스트랑 이 부분들에서 증상들이 디스크가 강력하게 의심된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MRI나 CT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내 목 디스크다라는 부분들을 확진을 받으셔야 돼요. 집에서 우리가 흔하게 할 수 있는 자가 검진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네. 자, 목 디스크는 허리 디스크랑은 틀리게 목을 앞으로 굽히는 데는 크게 증상들이 잘 안 나타나요. 목을 뒤로 젖혀서 천장을 바라볼 수 있어야 정상적인 목의 신전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목을 뒤로 젖혔을 때 뭔가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때는 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제 목 디스크의 진단 방법은 저희가 이학적 검사라고 해서 병원에서도 사용을 하는 부분들인데요. 목을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내 통증이 있는 쪽으로 한쪽으로 돌린 다음에 목을 뒤로 한번 젖혀보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모아서 머리를 수직 방향으로 내려줬을 때 등 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어깨 쪽으로 그리고 팔 쪽으로 내려가는 통증이거나 저린 느낌이 있을 때는 목 디스크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서 꼭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때요? 다 괜찮으세요? 좀 괜찮은데요? 괜찮으세요? 저도 아직까지 디스크는 아닌가 봐요. 다행이에요. 잘 됩니다. 시청자분들도 지금 다들 해보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네. 사실 이 목 통증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갖고 있는 통증일 정도로 고질적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병원에 간다고 해서 이게 나아질까? 그때뿐이지 않을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그렇죠. 같고 네. 또 무서워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병원 가면 좀 어떤 치료를 하고 얼마나 호전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질환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분들이 너무 재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목 디스크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렵거나 아니면 힘들다라고 보통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목 디스크가 진단이 내려진 상황에서는 네. 어떤 치료들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 아까 영상에서 잠깐 봤던 것처럼 1차적으로는 우리가 추나 치료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목이 지금 한쪽으로 틀어지거나 아니면 디스크가 한쪽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밸런스가 많이 깨지게 되겠죠. 네. 등이 굽어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좌우 어깨의 높낮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먼저 신경의 통로가 원활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추나요법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그 염증 반응을 줄여주기 위한 치료법들이 아까 우리가 잠깐 봤었던 약침요법이 있죠. 그리고 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벌독에서 추출한 봉침요법. 이런 우리가 약침과 봉침요법을 사용해서 환자분들의 통증을 낫게 해줄 수 있고 네. 또 한 가지로는 침 치료 중에서 침을 맞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동작침요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급성의 통증, 목을 꼼짝도 못하고 돌리지 못할 때 이때 효과가 나타나는 방법들이 동작침요법들이라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이제 결과적으로 디스크를 다시 또 흡수시키고 그다음에 신경이 손상된 부분들을 복구시킬 수 있는 한약들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면 잘 치료가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감이 좀 이렇게 덜 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실제 치료받고 호전된 분들 좀 사례가 궁금해서 준비를 부탁드렸는데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실까요? 네, 63세의 여성 환자분의 제가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환자분도 급성으로 디스크가 발생을 해서 병원에 내원해 주셨던 그런 케이스였어요. 자, 지금 좌측이 치료 전에 경추 6번하고 7번 쪽에 디스크가 튀어나온 그 동그라미 안쪽에 까만색 덩어리가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상태가 좀 많이 심하셨던 거죠. 이분도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다가 통증이 나타나서 병원에 내원해 주셨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사실상은 디스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몸이 건강한 상태라면 이 부분들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처치를 해주고 그다음에 건강한 상태라면 어느 정도는 이 부분들을
내가 어느 정도 소화를 해낼 수가 있는데 한계치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병원을 가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는 거죠. 치료가 약간 그렇게 늦어졌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환자분도 통증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동작침이랑 그다음에 네. 심바로 약침이라는 그런 시술들을 먼저 시작을 했었고 네. 한약과 그리고 추나요법들을 통해서 치료 후에 디스크가 많이 흡수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목 디스크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 아, 살펴봤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혹시라도 부작용은 합병증 없는지. 요 간단하게 좀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약이나 아니면 약침, 봉침 같은 경우에는 인체 친화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내 몸에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으니까 빠르게 처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목 디스크, 목 통증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우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윤 리포터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셨습니까? 아침에 기상을 할 때 이렇게 기지개를 켜게 되면 몸에 여러 가지 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죠. 네, 세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우선 밤 동안에 굳어있던 관절을 부드럽게 해줄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피로감도 훨씬 더 떨쳐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때 그냥 일어나야지 이렇게 일어나시기보다는 기지개를 한번 딱 펴주면 기지개.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아침 되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